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1국 오늘 이 시간 김영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바이링배 4강전은 참 고무적인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한중 2대2 준결승전이라는 게 그걸 말아주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중국 주최 세계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조금은 좋지 않은 성적을 네. 보여줬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2대2로 잘 버티고 있고요.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박정환 구단이 8강전에서 진 게 약간 아쉬움인데 네. 신진서 선수나 원성진 구단 최근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판 모두 첫 대결인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국제바둑연맹과 귀지성 인민정부가 주최하며 중국 의기협회가 주관합니다. 우승자에게는 약 3억 3천만 원이 주어지고요. 준우승자는 약 1억 1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각자 2시간 40분이 주어지고요. 네, 8강전은 8월 25일 목요일에 펼쳐졌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원성진 선수가 4강전에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결승 3번 승부는 이제 오늘 그리고 2국은 월요일 만약에 1대1이 된다면 30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신진서 선수의 상대는 천야오예였습니다. 사실 두 선수가 첫 대결이에요. 네, 신진서 천야오에도 첫 대결 그리고 원성진 커즈도 첫 대결입니다. 중국 랭킹 1, 2위와 한국 랭킹 3위 그리고 9위. 랭킹만 놓고 본다면 약간 처질 수가 있지만 네. 두 기사 모두 최근에 흐름이 워낙 좋으니까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판이 모두 첫 대결이고요. 신진서 선수는 또 4강전이 처음입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망주로 곽강을 받았는데 세계 대회에서는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갑자기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세계대회 우승 한두 번쯤은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는 4강전입니다. 준결승 1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각자 2시간 40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 덤은 7집 반입니다. 네, 천야오예 선수의 흑번이고요. 중국 랭킹 2위의 천야오예, 그리고 한국 랭킹 3위의 신진서인데요. 이 두 선수는 이 바이링배 말고도 하나의 세계대회에 또 올라 있습니다. 신진서 일단 LG배 네, LG배 박정환 8강에 올라 있고요. 박정환 구단하고 두 명이 올해 세계대회는 잘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박정환 구단 참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천야오의 구단은 이제 세계 무대에 두각을 나타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신예 기사 중에 좀 제일 각인이 된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2000년대 한 중반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10년 이상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면 네. 참 꾸준한 기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신진서 선수는 얘기해 주셨다시피 올해 정말 흐름이 좋은데 31승 9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국내 기전에서는 거의 지지를 않아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 전에 KBS 바둑왕전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한 번 졌고 그리고 농심 신라면배 예선 결승에서 박정환 구단에게 졌고요. 그리고 GS 칼텍스배에서 한 4, 5개월 된 얘기인데 5, 6개월 된 얘기인데 윤찬희 선수한테 한 판 지고 거의 질 줄을 몰라요. 그 외엔 다 이겼다는 거죠. 예, 한국 기사들한테는 아주 압도적인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갑조리그에도 참가를 하고 있는데 중국 기사들한테는 이제 종종 지는 모습이 이제 목격이 됩니다. 이게 선수들마다 그 해에 성적이 다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오히려 중국에서 성적이 좋고 한국 성적이 안 좋은 선수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오히려 국제 무대 나가면 펄펄 나는 기사가 있고 국내에서 잘하다가 세계 대회 하면은 좀 성적이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신진서육단이 조심해야 될 것은 엊그제 천야회 구단 8강전에서 박정환 구단하고 놀 때 보면 박정환 구단이 모양 바둑을 펼쳤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실리를 챙겨놓고 타계를 하는 바둑이 되면은 천야회 구단이 굉장히 잘 도는 스타일입니다. 그건 피해야겠군요. 네. 직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바둑을 둬야지 집에서 많이 밀리는 순간에는 굉장히 잘 도는 기사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오는 보석이죠. 원래도 이제 많이 나오던 포석이에요. 예전에도 1950년대, 60년대 바둑에도 이런 포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즘 특히나 유행하는 게 이제 알파고 이세돌 대국 이후로 이 네. 포석이 엄청난 유행을 타고 있어요. 이 소목의 붙여뻗기 정석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몇십 년간은 부동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하나의 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알파고 이세돌 마지막 최종 5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바로 들어가고 단수 치고 밀었던 이런 모양이 나왔었죠. 그 네. 이후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 14년부터 신예대에 우승하기 시작하더니 15년에는 레츠런 파크배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이제 세계대회만 남았는데요. 이제 신진서 6단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독차지했어요. 저학년 시절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한테 뭐 한 1, 2학년 그때부터도 6학년들하고 거의 네. 대등한 승부를 했고 한 4, 5학년 되니까 오히려 그때부터는 어린이 대회하고 성인 대회가 있으면 성인 대회에 출전했을 정도로 또래들하고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잘 뒀어요. 게다가 어느 수준까지는 독학으로 공부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뛰어난 천재성에 비해서 뭔가 좀 바둑이 좀 투박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2015년도부터 많이 이제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바둑에 한층 눈을 뜬 것 같고요. 네. 올해 들어와서 더욱더 눈을 뜬 거로 보입니다. 확실히 1, 2년 전에 신진서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무리스러운 수를 들고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초반부터 다짜고짜 뭐 예를 들어 대마를 잡으러 간다든가 네. 하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부드럽게 두면서도 또 중요한 순간에서는 또 술기가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쉽게 두면서도 대마도 잘 잡고 전투력도 막강하고 또 다른 그렇게 큰 단점이 보이질 않고요. 네, 역시 붙이는 수 오늘도 나오네요. 예전에는 이제 거의 모든 기사들이 이렇게 벌렸거든요. 근데 이 두 칸 당하는 게 싫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 늘어놓고 넣을 때 이세돌 알파고전에서는 그냥 밀지 않았습니까? 네. 여길 들어갔는데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받아주면 밀고 이 싸움이 왔을 때 이 교환이 백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 수야말로 알파고의 신수였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알파고가 보여준 거죠. 원래 네네. 이제 저희들은 이 교환을 악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변에서 백이 다가섰을 때 악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라고 배웠고 그렇게 도왔거든요. 근데
알파고가 나타난 이후로 이 교환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는 프로들도 예. 많이 둡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무튼 결정판은 여기를 미리 교환해 놓고 흙이 받아주면 벌리는 것까지가 요즘 최근의 결정판입니다. 네. 결정판으로 진행을 시키네요. 예전에 우리 기사들이 국가대표가 창설되기 전에는 각자가 개개인이 따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이제 개별적으로 연구실을 운영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반 포석에 대한 연구가 중국 기사들에 비해 확실히 좀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국가대표팀 창설되고 한 2년여 이상, 2년, 3년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기사들끼리도 포석에 대한 공부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8강전에서 보면 신진서 6단과 박정환 구단이 흙을 잡고 똑같은 포석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근데 재미있게 신진서 6단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박정환 구단은 천야오의 구단이 그 좋아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좀 고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비슷한 모양이 나와도 그걸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또 봐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기풍의 문제도 조금 있는 거로 보입니다. 아마 신진서 선수도 바로 옆에서 그 대국을 지켜봤을 텐데 뭔가 숙지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마 바도 끝나고 박정환 구단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복귀도 많이 했을 거고. 그 대구 끝나고 그리고 어제 이틀 동안 아마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겁니다. 물론 네. 이제 중국 기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역시 그 교환을 시켜놓고요. 네, 밀어갑니다. 요 교환을 하나를 해두면 여기 들어가서 싸우질 않고 대체적으로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키면 이제 우변까지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걸친다거나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네. 이제 흙은 위아래로 우상기와 우하기로 한 30집 정도의 견고한 실리를 확보를 했고요. 백은 아직까지는 우변이 완벽한 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10집 이상 15집 정도의 집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또 양쪽 백기에 돌이 있지 않습니까? 흑백 간에 모두 충분히 둘 수 있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좌상 쪽으로 걸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다른 걸침은 생각할 수 없나요? 물론 뭐 생각은 할 수가 있죠. 저는 항상 걸치는 방향이 헷갈리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걸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는 기사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본 기보로는 이렇게 두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이쪽에서. 이거 국수산맥배에서도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때 이세돌 구단하고 그리고 천야. 나중에 화점으로 찝는 어깨 짚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천야회 구단이 흑이었고 이세돌 구단이 네. 백이었는데 이렇게 진행됐던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자,
천야오에 선수의 다음 수는 어딜지. 천야오에 선수는 중국 선수들이 그렇듯 굉장히 빠른 나이에 입단에 성공을 했는데 89년생이거든요. 2000년에 입단했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그때 태어났는데요. 천야오의 구단이 아주 중국 기사 내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반대쪽으로 걸쳐가네요. 이세돌 구단하고의 대국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진행됐던 거로 이제 근데 이바둑을 백이 굉장히 쉽게 이겼어요. 저도 이제 자세한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중에 중앙에 집이 엄청 생기잖아요. 좌변에 침투한 흙을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아주 쉽게 중앙에 큰 집을 형성하면서 아주 쉽게 이겼거든요. 천야오의 구단은 그 바둑의 패인을 결국 포석에서부터 찾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쪽으로 걸친 거로 보이거든요. 방향을 틀었네요. 네. 네, 올해 진행 중인 세계 대회는 뭐 응시배를 제외하면 LG배와 출란배가 있겠는데요. 현재 한국 2명, 중국 6명씩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바이링배가 그래도 가장 희망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숫자 면에서 많이 밀렸어요. 64강 출발할 때부터. 근데 조금씩 따라잡으면서 8강전에서는 5대3 구도를 마쳤고 네. 또 8강전이 끝나고 나서 대진 추첨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진 추첨이 굉장히 잘 됐다고 봤어요. 이번 4강전이요? 네, 8강전에서도. 예. 그래서 네. 3명이 다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 박정환 제일 구단이. 믿었던 박정환 구단이 패배를 당하면서 네. 조금은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번기 승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정말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가장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천야오의 구단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이제는 신진서 6단과 원성진 구단에게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견실한 포석이네요, 흑에게는. 원래가 견실한 스타일이에요. 네, 자신의 기풍에 맞게 돌고 있겠죠. 천야오의 구단이 어렸을 때부터 콩지의 구단과 같은 팀이었어요. 네. 갑조리그요? 예, 갑조리그의 그 북경 따바오 팀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콩지의 구단은 이미 세계 정상권에 있던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스승이죠.
아, 콩지혜 구단이요? 네, 실질적인 스승이에요. 어. 같이 이제 계속 대국대도 같이 있고 끝나고 복귀하거나 어디 뭐 지방을 이동하거나 하면 네. 늘 같이 바둑 얘기하고 그리고 생활을 본받게 되는데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바둑 스타일, 기풍 듣고 보니 그렇네요. 콩지혜 구단도 굉장히 실립하죠. 굉장히 실립하면서 또 튼튼하게 두면서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게 두는 스타일인데 그러면서도 또 대세를 잃지를 않거든요. 근데 아주 흡사한 스타일이에요. 그렇군요. 확실히 같은 팀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1인자 그런 선수들을 롤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한 팀이 되면은 거의 꾸준히 이어가는 팀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콩제 구단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자, 이제는 좌하기를 지켰기 때문에 나머지 큰 곳은 여기가 있을 테고요. 좌하를 둔다면 이 정도로 두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지금 신진서육단이 우리 나이로 17살 아닙니까? 천야오의 구단도 17살 시절에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할 뻔했어요. 어느 대회였죠? 그때 LG배 세계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구리 구단에게 3대 2로 졌을 거예요. 제 기억이. 그때 전성기를 구가하던 구리 구단에게 네. 져서 이제 2006년쯤일까요? 2006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2005년인가 그때 6년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승 한참 있다 우승했죠. 네, 출란뱅가요? 다음은 2013년 네. 이세돌 선수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야오의 선수의 그동안의 흐름에 비하면 늦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원래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세계대회 우승 한 번이 뭡니까? 훨씬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 기재나 성적 낸 거에 비하면은 생각보다는 저조한 성적이었고요. 아, 그쪽을 먼저 둡니까? 그쪽을 밀었다는 건 여기- 상변을 좀 여기 어디 두겠다는 건데 네. 이제 바다만 주면 상변을 벌리겠다는 뜻인데 받아주질 않겠죠? 그쪽은 일반적이랑 작은 자리일까요? 두 칸이나 한 요 정도 벌려서 그게 싫었나요? 그냥 두면은 그냥 상변을 전개를 하면 날일자로 상변을 견제하면서 우변을 키우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또 그 방향인가요? 뭔가 흙이 그쪽을 밀었기 때문에 상변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글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은 이쪽 두고 돌이 이쪽으로 올 때 그리고 밀거나 하는 게 이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 보석은 사람마다 이제 개개인의 성향이 워낙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니까요. 이제는 다가서는 수 외에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네. 수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 포석이라면은요. 워낙에 좋은 자리입니다.
네, 역시 그 자리에 가네요. 너무 좋은 자리예요. 집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자리입니다. 여기를 둬야 상변의 모양을 최대한 넓힐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여기를 밀고 들어가서 백도를 압박을 할 수가 있고요. 항상 다음 수가 있는 자리가 큰 자리죠. 그렇죠. 포석에서는 그냥 벌리는 것도 중요하고 큰 자리이긴 하지만 다음에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것은 집으로도 크면서 백도를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자리가 아주 큰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포석 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큰 곳보다 급한 곳을 돌아 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자리예요. 집으로만 놓고 봐도 한 15집 이상 되는 곳에다가 흙이 밀고 들어가면 백돌 석점이 미생마가 되는데 지금은 완벽해졌고요. 좌변에 있는 흑돌 석점을 노릴 수 있는 수가 됩니다. 바이링배 1회 대회 때는 4강에 한국 선수의 이름은 없었고요. 2회 대회 때는 2명이 올랐었지만 결승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2회 대회 때 커제 구단이 치우진 구단에게 네. 3대 2로 이겼죠. 커제 구단이 그때가 첫 우승이었나요? 네, 바이링 그리고 바이링, 몽백컵, 네. 네, 그리고 삼성화재 백화점. 트리오로 지금. 네. 중국 기사들이 세계대회 우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두고 있는 천야우의 구단이라든지 판팅이 미위팅, 그리고 뭐 터자시, 네. 탕웨이싱 굉장히 많은데 전부 세계대회 우승 1회로 끝났어요. 그게 참 묘한 일이에요. 네. 커제 구단만이 3번을 우승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세계대회에서도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승 숫자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보통 어린 나이에 세계대회 우승하면 계속 치고 올라가기 마련인데 네. 중국 기사들은 그런 점이 좀 한국 기사들하고는 다릅니다. 아직까지 중국 측에서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세계대회 우승하고 하면 좀 마음도 해이해지고 풀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아까 콩제 구단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콩제 구단이 2010여 년도에는 거의 전성기를 구가했어요. 저는 항상 기보 놓아보면서 감탄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세계대회에서 세 개를 우승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세계대회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1년 동안 세계 우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1년을 혼자 휩쓸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년도부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구리 선수는 좀 오랜 기간 네. 집권을 했죠. 그리고 나는 지금 세계대회 두각을 나타낸 지 15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얼마 전에도 한번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정상권에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중국 기사들은 한 번 우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천야우의 구단다운 수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모양은 일반적으로는 붙이는 수를 제일 많이 두는데요. 네. 여기를 치봤습니다. 백이 이을 수가 없어요. 젖히고 끊을 때 늘면 바로 105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이라면 붙이고 늘면 치받고 찌를 때 손을 빼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정석 이후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마 백이 그냥 늘면은 찌르는 게 그렇게 값어치가 있지가 않거든요. 아, 그럼 손을 네. 빼나요? 찌르면 아마 손을 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치받아져 있으면은 백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값어치가 네. 더 높아지죠. 그래서 여길 치받으면 찔러서 석점을 제압하고 나중에 이제 2선 단수 치는 것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초반에 백도 여길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아마 손을 빼고 뭐 여길 지킨다던가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삭감을 한다거나 하는 수법을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서 어딜 둬야 될까요? 저는 여기를 어깨를 짚고 싶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두거든요. 요 정도 해놓고 네. 지키거나 아니면 뭐 널찌감치 벌리거나 제일 먼저 이게 떠올랐거든요. 백이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해놓고 큰 자를 가는 거군요. 아, 공격을 먼저 하네요. 독특한 수법입니다. 방향도 그쪽인가요? 받아주면 네. 여기 이렇게 붙이고 맞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이렇게 늘어서 전체적으로 중앙을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바둑을 놓고 봤을 때는 집은 흙이 많을 거예요. 우변 석점을 제압했기 때문에 집은 이제 확실한 실리는 많겠지만 백의 중앙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장기전 예상되지 않을까. 아마 좌상기에 백이 이 돌이 없으면 100% 여기를 막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여길 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막으면 가치가 예. 작아졌다는 건가요? 여기에 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흑돌 2점 잡은 값어치가 많이 네. 작아졌죠. 같이네요. 이건 역시 이 수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잡더라도 교환하고 다른 큰 자리를 둔다던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을 키우려면은 한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가볍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좌상기 백이 이게 없다면 한 칸 뛰는 선택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워낙 막히는 게 큰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백돌 하나가 놀고 있기 때문에 2점을 버리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선수가 한 칸 뛰어두고 상단 키우는 진행도 괜찮아 보였는데요. 천야오의 선수는 어떤 수를 택할지. 제3회 바이링 대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1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3회 바이링 대 세계바둑 오픈 4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흑이 좌변을 한 칸 뛰자 백이 틀어 막은 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국내 기전에서 성적이 매우 좋은데 특히 바둑 리그에서는 현재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감독으로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매우 뿌듯하죠. 지금 9연승을 달리고 있죠. 네. 그 바둑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1시간짜리 대국 시간 이제 1시간짜리 대국이 한 판 있고 바로 이제 10분의 초읽기에 몰리는 바둑이 4판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나이가 신진서 6단 지금 나이가 속기 바둑을 제일 잘 둘 때예요. 그 속기 바둑엔 당연히 메리트가 더 있죠. 물론 이제 시간 긴 것도 잘 두긴 하지만 네. 속기 쪽으로 한 120%, 150% 발휘되는 나이 같아요. 아, 그러다가 이제 한 20대 한 중반 정도 되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죠. 속기 바둑보다는 시간이 있는 바둑을 훨씬 더 잘 두게 돼 있죠. 그럼 신진서 선수는 앞으로도 계속 속기로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예, 꼭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바둑 리그 그 스타일이 딱 맞을 거예요. 어린 기사들한테. 그쪽을 먼저 붙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 흑돌 2점이 패석이기 때문에 이런 교환을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바둑 둘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요석과 패석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저 흑돌 좌상기 흑돌 2점은 완벽한 패석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버려도 무방합니다. 저런 돌 살리려고 하는 건 하수인 거죠?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죠. 요석은 반드시 살려야 되고 네. 패석은 깔끔하게 버리고 다른 큰 자리를 두는 것이 훨씬 좋죠. 백도 우선은 받아둬야죠. 여기는 이제 막히게 되면은 오히려 백돌도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하나 받아둬야 되죠. 받아두면 이제 최소한 스머집 이상의 집이 확보가 됐고 아직도 이 흑돌은 강한 돌이 아니에요. 약한 돌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아직도요?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충분히 둘 수 있는 국면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제 천야회 구단을 보면 가장 먼저 봤던 게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천야회 구단이 89년생이에요. 네. 근데 89년생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강동윤, 김지석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한중일 대만 신예 대항전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전북 부안에서 있었는데 그게 2002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 그때 이제, 오래전이네요. 예, 15년 정도 됐군요. 예. 그때 이제 천야회 구단이 처음 왔어요. 신예 기사 중에 막내로 온 거예요. 중국 네. 대표로. 강동현 구단하고 둘이 만났는데 저는 강동현 구단을 굉장한 천재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대국은 당연히 강동현 구단이 이기겠지 하고 이제 대국 시작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대국장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 이미 바둑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아, 그때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그러니까 있는데 그 김영삼 구단이 인정했던 강동현 구단이 힘을 못 썼던 거군요. 그 당시에는 강동현 구단 같은 나이 또래에서 강동현 구단한테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었어요. 김지석 네. 구단 같은 경우는 입단을 약간 늦게 1년인가 늦게 했고요. 오히려 강동현 선수가 더 두각을 빨리 나타냈죠. 어렸을 때는 뭐 어린이 대회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입단도 빨리 했고 입단해서도 성적도 빨리 냈고. 네. 근데 그런 강동현 구단을 너무 쉽게 제압하는 걸 보고 중국의 무서움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네. 그런 선수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역시 이것도 지금 좌하를 침투한 수법도 지극히 천야호의 구단다운 수법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하나 해두고 중앙을 키우는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무난하죠. 근데 여기서도 여기 약한 돌이 있음에도 침투를 해서 우선은 뭐 붙인다던가 해서 좌하기를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좌변의 흑돌은 공격을 당하더라도 뭐 언제든지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는 거죠. 선실리 후타개군요. 그렇죠. 박정환 구단을 잡았을 때도 이 스타일로 갔거든요. 가장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천야호의 구단이. 지금은 입구자가 정수인 게 한 칸 뛴다던가 하면은 이 선을 붙여서 넘어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통이 되면은 되게 두터움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에서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입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네, 신진서 선수도 우선 갈라갔고요. 우선은 백개 입장에서는 공격을 해야 돼요. 지금 침투한 흑돌과 좌변에 있는 흑돌 석점을 공격을 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얻어내야지. 이제 우변의 흑이 우선은 실리를 먼저 많이 차지했거든요. 이 실리로 추격을 하려면 돌을 갈라놓고 공격을 해서 대가를 얻어내야 됩니다. 역시 타겟 맥인가요? 여길 두면 그냥 느는 정도로는 이거는 아직도 안형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썩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네. 이걸 안쪽으로 젖히더라도 다시 한번 젖히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단수침은 이어서 막으면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백도 함부로 흙을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진행이 될 거예요. 이쪽을 젖히면 이것도 흙이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고요. 여기 도움이 되는 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깥쪽으로 젖히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젖혀야 될 테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느는 수를 많이 두는데 지금 흙은 이 간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늘어서는 별 볼 일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 젖히겠네요. 다시 한번 젖히겠다는 뜻이에요.
아, 그런 수가 있습니까? 여기 날일자 걸칠 때 붙이고 젖힐 때 이렇게 백이 한 번 더 젖히는 이걸 2단 젖힘이라고 그래야 되나? 3단 젖힘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수는 몇 번 봤는데 지금은 좀 더 멀거든요. 지금 여기 젖히는 거는 처음 봤네요. 어차피 이렇게 못 문다 이거죠.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게 없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냥 잡아도 계속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흑의 영 이상하죠. 그렇다면 흑도 있고 백이 어딘가 받으면 젖혀서 또 젖히더라도 또 호구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타개하는 흐름을 찾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흑의 모양이 타개가 됐다라고 봐야겠죠. 꽉 있네요. 이제 뭐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은 늘거나 하면은 이 돌이 잡혀서 이건 백이 너무 싱거워지죠. 공격을 하려면 우선 이어놓고 다음에 이제 이쪽 늘거나 하면 안형이 사라지기 때문에 젖히고 여기까지는 외길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 자하기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천야외 구단이 수습이 잘 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기본기가 굉장히 강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별명을 하나 지어주라고 한다면 미스터 기본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천야외 구단은. 그러니까 쉽사리 잘 무너지지 않는 기풍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리를 좋아하면서도 바둑이 엷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단단하게 견고하게 두면서도 균형을 잘 맞춰가고 또 상대의 공격을 헤쳐나가는 그런 수익기 능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막강한 공격력을 갖고 있거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워낙에 이제 빈틈이 없는 기사이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도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드디어 신진서 6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가르고 나오네요. 여기는 다음 붙이는 것이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껄끄럽죠. 보통 일반적이라면 받아야 됩니다. 한 칸으로. 그때 여기를 모자를 씌워서 좌변의 흑도를 강력하게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선 척 봤을 땐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좌변을 움직여야 하나요, 흑도? 아, 지금이요? 움직인다면 이 정도인데 여기를 붙여서 이 한 점을 제압당하게 된다면 너무 아프죠. 그렇다고 이거를 이 선으로 계속 기어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는 한 칸 띄어서 받는 것이 보통이에요. 이제 물론 날일자일 수도 있지만 활용당할 수 있는 수법이 많지 않습니까? 뭐 붙인다거나 해서 활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보통 한 칸을 많이 둬요. 그 다음에 씌우고 해서 이 흑돌 석점을 공격하면은 우선은 이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백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네, 역시 한 칸을 띄었고요. 어차피 상변은 이제 더 할 건 없어 보여요. 백이. 지금은 여기 씌우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라면 누구나 다 한눈에 보이는 수순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근데 천야외 구단도 이 정도는 아주 알기 쉽게 보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 타계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네, 역시 그 자리는 놓칠 수 없고요. 지금은 넘어가는 것도 안 되고 탈출도 쉽지 않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흑돌 석점이 답답해 보이는 형태예요. 그럼에도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타계에 강한 자신이 있다는 거죠.
천야오의 선수가 읽은 타계의 한 수는 어딜까요? 사실 이런 모양에서 뭐 붙이거나 하는 것도 이적수 아닙니까? 어딜 붙일까요? 뭐 나가려고 이렇게요? 뭐, 네, 뭐 붙인다거나. 저 치면 어떻게 할까요? 늘어야 되나요? 계속 막으면 이게 혹시 안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악수 교환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백은 자연스럽게 또 중앙을 두텁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쉽사리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가볍게 해결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붙이면 젖히겠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으면 제가 아까 요속과 패석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백돌 한 점은 패석이 아니에요. 패석이 아닌데 패석이 됐죠. 다쳤죠. 부분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 돌은 패석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를 붙이고 느는 정도가 권리이기 때문에 석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15집 정도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근데 흙이 젖히고 이어서 이 돌이 패석이 되면, 백돌 한 점이 패석이 되면 상변이 엄청난 흙의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소 취대를 하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둘 때는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붙이고 젖힐 때 끊는 거예요. 단수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단수 치고 따내면 뒤로 몰아서. 근데 이걸 이었다가는 여기 이어서 이것도 역시 흙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길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잡을 때 팩감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팩감이 있을까요? 팩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쓰나요? 이런 거 쓰고 한 점 잡으면 관통? 이건 모르겠네요. 백도 굉장히 덥지만 흙도 두 점을 잡으면서 크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자, 우선 붙였고요. 아까 그 팩감은 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군요.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팩감 쓸 곳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여길 두고 나서 이런 데를 팩감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빵 따님을 2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다 잡혔어요. 숨도 안 쉬겠죠. 예. 넘어가도 백이 굉장히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집도 크게 생겼고 전국을 호령하는 두터움까지 얻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흙이 선택하기 어려운 수법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젖혔고요. 여기서 뒤로 받을 수는 없어 보여요. 있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끊고 여기까지는 외길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천야오의 구단이 또 어떤 비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진행은 여기를 들어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생각은 해놓고 있었을 거예요. 아, 흙 입장에서요? 네, 들어가고 입구 짜고 밀고 뛰었을 때는 다음 수순은 눈에 보이듯 뻔한 거거든요. 살아야 되는데 선수 잡고 백이 하나 씌워놓고 모자를 씌우면은 봉쇄당하는 건 이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어떤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놨느냐 궁금합니다. 눈에 보이는 팩감은 현재 상황에서 여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역시 노련합니다. 지금은 이쪽을 젖힐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여기를 길러놓고 여길 패를 들어가서 팩감을 공작을 해놓고 팩감을 쓰겠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백은 어쩔 수 없어요. 글로 제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그냥 끊는 거는 단수 치고 단수 쳐봤자 이어서 다음에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 팩감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라는 네.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고 어딘가 팩감을 쓰고 다시 흙이 한 점을 잡았을 때 백도 마찬가지로 팩감을 쓸 곳이 없습니다. 우악이 완벽하죠. 상변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어깨 짚어서 빵단에 허용하고 뚫어봤자 아직도 뒷맛이 고약하거든요. 이거는 백이 안 돼요. 좌하기도 두 방도 확실하게 잡는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붙인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악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패를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천야의 구단의 생각이. 아, 그쪽을 찝는군요. 보편적으로는 대단한 악수인데요. 그렇죠. 역시 팩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선으로 붙인 교환과는 차원이 다른 악수인데요. 네, 지금 찝는 거는 보통 상황에선 둘 수 없는 수법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이어야 되겠는데요. 이때 패를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백도 따낼 잡으면 텐데요. 여길 넘어서 만약에 시원하게 빵 따냄을 하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확실하게 한 점을 제압했고 여기 석점 잡을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놨어요. 지금 중앙만 놓고 본다면은 흑도 초토화가 됐지만 집이 많다 이겁니다. 한 전체적으로 제가 대충 봤을 때 이게 지금 요 정도 선으로 집이 났다고 가정하면 합쳐서 쉬운 집 두텁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는 거의 65집 정도는 확보가 됐어요. 이 빵 따냄이 워낙 강력하더라도 160집 만들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천야의 구단은 이 정도라면 자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법을 선택한 거로 보이거든요. 패를 이기던지 좌변에서 엄청난 대가를 얻던지. 네, 그래서 그쪽을 읽는군요. 여길 이었다가는 절대 팩감 확실한 게 하나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대쪽을 이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단수를 쳤어요. 이것도 되겠네요. 어차피 여길 두고 한 점을 제압하면 이게 아니고 이쪽을 두면 그만이에요.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띄우게 되면은 백돌 5점이 움직일 곳이 없어요. 잡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길 두면 백이 이어야 되는데 빵따냄 하고 백이 팩감이 없어요.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잡아서 탈출이 가능해진다 그런 뜻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숨 막히는 수익기인데요. 지금 이쪽 침투했을 때부터가 대략 한 30수 정도 이상 진행이 됐고요. 지금 네. 수순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다른 변수 그런 것까지 감안했다고 가정하면은 수십수 한 수십수 곱하기 한 2, 3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정확하게 읽었기 예. 때문에. 네,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한 점을 패를 따냈을 때가 팩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변의 교환은 별로 손해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패를 이기는 거에 비하면.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약간은 손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굴복시켜서 한 점 잡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타계의 화신답게 이런 타계하는 그런 능력은 정말 탁월하네요. 그것도 미리 다 해놓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잡히면 100이 안 돼요. 일단 차단을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네. 그리고 잡겠다. 안 돼. 여기를 또 100이 먼저 늘면 곤란하니까 이런 데까지 하나 치고 잡으면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양쪽 다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모습을 만든 게 아닙니까? 큰 피해 없이 부분적으로는 천야의 구단이 잘 풀린 거로 보입니다. 다만 다행인 거는 이렇게 되더라도요. 요거 하나 치고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 아직 미생 아닙니까? 여기 아직 미생이고 이 모양도 만약에 바깥쪽이 이렇게 완벽하게 가둬졌다고 생각하면 아직은 미생으로 보여요. 여길 젖히고 아, 미생 그쪽을 아닙니까? 예, 읽나요? 미생이죠.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가 유행한 그 드라마를 전 국민이 다 같이 봤는데 미생과 완생의 차이점은 드라마에서뿐만 아니거든요. 바둑에서 더 중요하죠, 오히려. 네, 천야오의 선수가 타계를 잘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모르는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